네, 안녕하세요. 환경화학 임동희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5장 수생 미생물의 생화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중요 개념이 첫 번째는 우리 교재에서 미생물에 대해서 그 미생물의 특성과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환경공학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즉 미생물 중에서 조류, 그리고 진균, 그리고 원생동물, 그리고 세균,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미생물들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미생물들 중에서 이 박테리아, 우리 환경공학적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박테리아, 즉 세균이 되겠는데 이 박테리아의 대사작용과 그리고 이 다양한 미생물들에 의한 탄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탄소의 변화는 우리가 3장에서 배운 산화와 그리고 환원 반응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균, 박테리아의 대사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사작용이라는 말은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신진대사 또는 물질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미생물, 즉 세균에게 공급받는 영양물질을 분해 또는 합성하거나 해서 에너지나 그리고 바이오매스로 전환시키고 또는 배출시키는 작용, 그러한 모든 작용을 대사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작용에는 크게 동화작용과 그리고 이화작용이 있습니다. 동화작용은 대체로 간단한 유기물질로부터 고분자, 복잡한 물질로 변환시키는 합성적 대사인 반면에 이화작용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질을 간단한 물질로 분해시키고 이로써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미생물이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과정을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대상은 이 호흡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들이 대사작용을 할 때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는지 그리고 산소가 아닌 물질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사작용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을 기초로 정량적인 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산소성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수용체로 산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했던 산화 환원 반응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레독스 테이블은 레독스 테이블에서 저 위쪽과 요 아래쪽 있죠. 요 아래쪽은 뭡니까? 아래쪽은 환원 전위값이 양수의 값을 가졌죠. 그리고 산소가 요 레독스 테이블에서 아래쪽에 존재를 하죠. 산소는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잘 뺏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자 수용체란 말은 전자가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소가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뺏어 온다는 겁니다. 즉 산화 환원 반응은 반드시 한쪽은 전자를 주게 되고 그리고 한쪽은 전자를 받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산소가 전자를 뺏어 오게 되고 즉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물질, 즉 다른 말로 전자 수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박테리아가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전자 수용체로 활용을 하면 산소성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산소가 아니더라도 산소와 유사한 이러한 물질들이 전자 수용체로 활용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무산소 호흡, 다른 말로 어녹식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무산소 호흡에 사용되는 전자 수용체는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그리고 삼가철 이러한 물질들이 활용되겠죠. 전자 수용체로 사용된다는 말은 이 물질들이 전자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즉 설페이트 같은 경우는 전자를 받아들이면 황화수소, 하이드로젠 설파이드로 되고 이때 관여하는 미생물이 이런 디설포 비브리오 같은 황산, 환원, 박테리아 이런 박테리아들이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도 전자 수용체로 활용이 되면 전자를 받겠죠. 전자를 받으면 메탄이 생성이 되고 이때 관여하는
미생물이 메테인 박테리움 같은 이런 메탄 생성 박테리아가 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트레이트도 다양한 여러 가지 박테리아 등에 의해서 이러한 질소 관련 물질들로 환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세균 대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기질, 그리고 온도, 그리고 pH. 자, 이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질 같은 경우는 먹이를 나타내는 말이죠. 기질은 substrate라고 해서 먹이죠. 자, 미생물의 활성도는 기질 같은 경우는 먹이의 양이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 미생물의 활성도가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먹이가 많으면 안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포화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에 요 온도 같은 경우는 적절한 온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적절한 온도가 있는 반면에 적절한 온도를 넘어서면 갑작스럽게 미생물의 활동도가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pH 같은 경우는 딱 pH의 적절한 미생물이 생존하기에 적절한 pH의 최적 조건이 존재를 하고 그 외의 조건에서는 활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질 농도일 때는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그리고 온도 변화일 때는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그리고 pH일 때는 어떤 모양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생물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이 테이블에서 복잡한 여러 가지 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P값, 이 P값은 우리가 친근하죠. 이제 P값은 전자 활동도, 동그라미는 표준 상태죠. 표준 상태에서의 전자 활동도죠. W라고 하는 표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W. W는 pH가 7, 즉 수소 이온의 활동도가 10의 마이너스 7성일 때의 P값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모든 테이블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pH가 7인 상태일 때의 값이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에 나와 있는 식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식이 어떤 반응식으로 적혀져 있습니까? 자, 이 식들은 산화 반응식입니까? 환원 반응식입니까? 자,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물질이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물질의 전자가 방출되죠. 자, 이것은 어떤 반응입니까? 산화 반응이죠. 전자를 방출하는 산화 반응입니다. 자, 기억을 해보면 레독스 테이블에서 산화 그리고 환원 반응 식에서 그 식들은 어떤 식으로 적혀져 있었습니까? 환원 반응으로 적혀져 있죠. 그리고 그 환원 반응에 따른 요 P의 값들이 조금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표 5-1을 이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은 여기에 있는 식들은 왼쪽에 있는 식들은 산화 반응 또는 환원 반응 형태, 어느 반응 형태로도 적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P라는 것은 항상 환원 반응에 대한 값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표의 식은 산화 반응으로 적혀 있다 할지라도 이 오른쪽에 있는 P 값은 환원 반응에 기초한 값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었냐면 편의상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미생물에 의해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한쪽 반응은 산화가 일어나고 어떤 한쪽 반응은 환원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산화 반응을 이렇게 보기에 편하게 적기 위해서 이렇게 산화 반응식으로 적었지만 P 값은 환원 반응 값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중괄호 CH2O, 이것은 유기물을 나타내죠. 이것은 유기물이 CO2로 분해되는 이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전자가 방출하는 산화 반응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은 산화 반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쪽은 환원 반응에 기초한 P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화 반응에 따른 P 값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호를 전환, 바꿔야 되죠. 그래서 P 값은 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을 나타내는 P 값은 부호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꾸어줘야 된다는 게 꼭 기억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환원 반응은 즉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물로 되는 요 환원 반쪽 반응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 환원 반응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의 P 값은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을 계산할 때 값을 그대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기 전에 이러한 조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다양한 조건이 있겠죠. 뭐 산소가 많이 있을 때 유기물을 분해한다든지 또는 산소가 없을 때 유기물을 분해한다든지 다양한 그러한 반응들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성 호흡이라는 것은 산소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호흡을 한다는 것은 유기물을 분해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보시게 되면 자, 이 테이블은 산화 반응을 나열한 테이블이고 자, 이 테이블은 우리가 환원 반응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테이블이죠. 그 표죠. 자, 그러면 산소성 호흡이라는 것은 먼저 유기물이 관련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관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산화 반응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유기물이 산화되는 반응을 찾아내고 그리고 산소가 환원되는 이 반응을 찾아내어서 이 두 가지의 반응을 함께 결합을 시킨다는 겁니다. 왜 결합을 시킵니까?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은 한쪽에서는 전자를 줘야 되고 반드시 다른 쪽에서는 전자를 받아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기물은 전자를 주게 되고 그리고 산소는 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반응이 합해져야지 결합을 해야지만 온전한 산화 환원 반응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생물에 의한 탄소의 변환 예를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다양한 조합들을 이야기했죠. 자, 여러 가지 조합들 중에서 첫 번째 조합이 산소 환경에서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주요한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분해하죠. 그래서 유기물이 관여해야 되고 유기물로부터 전자가 빠져나와서 그 전자가 어디로 갑니까? 산소성이라고 했죠. 산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전자 수용체로서 산소 분자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전자 수용체라는 것은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유기물로부터. 이렇게 전자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들을 우리가 표 5.1에서 찾아냅니다. 즉, 첫 번째는 유기물이 관여하는 식. 그 두 번째는 산소가 관여하는 식. 일단 두 개를 찾습니다. 찾고 나서 이 두 식을 조합을 할 때, 결합을 할 때, 먼저 산화 반응은 이쪽 왼쪽이겠죠. 유기물이 분해되는 산화 반응. 그렇지만 이 P를 적을 때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P. 테이블에 나와 있는 P 값은 환원 반응에 기초한 값이라고 했죠. 편의상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편하지가 않죠.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산화 반응을 적었지만 식을 그대로 와서 적었지만 이때의 P 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호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이쪽 반응은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자,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은 이 P 값을 그대로 적어야 되죠. 왜? 이거는 어차피 환원 반응이니까 값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꼭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반응식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더하는 거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수소, 왼쪽에 있는 수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기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이죠. 그리고 이쪽도 반응물, 생성물이죠. 그 두 식을 합할 때는 화살표 기준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은 서로 캔슬되어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전자 또 수소 다 없어지고, 즉 두 식을 합하게 되면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남아있는 이렇게 반응물, 그리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CO2와 그 물, 생성물 이렇게 되죠. 두 식을 더했기 때문에 요 P 값은 플러스 8.2 더하기 플러스 13.75, 그러면 총 21.95가 나온다는 겁니다. 전자활동도의 단위는 뭡니까? 단위가 없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반응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반응들은 pH가 7일 때의 값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그렇죠. W 때문에 산소성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주 반응은 이 반응인데, 이 반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산화 반응 그리고 환원 반응 두 개를 합했습니다. 자, 그러면 P 값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출되게 되고, 델타 G는 우리가 한번 했죠. 앞서 우리가 하기도 했고, 산화환원 챕터에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2학년 물리화학 전공 필수 과목에서 이 델타 G를 우리가 찾아낸다고 했죠. 델타 G는 마이너스 2.303 nRT P 값으로 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G 값을 계산하면 요 N은 관계한 전자 몰수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차피 전자가 1몰당 반응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자는 1몰이죠. 그리고 요 R은 상수죠. 상수를 적고, 그리고 온도, 그리고 요 P 값 21.95를 적어주면 델타 G는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델타 G가 이렇게 마이너스 29.95kcal가 나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델타 G가 마이너스란 말은 자발적 반응이죠. 즉, 유기물의 산화 반응과 그리고 산소의 환원 반응으로 인해서 이 두 반응에 의해서 이만큼의, 즉 29.95kcal만큼의 열량, 즉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발적 반응으로. 자, 이렇게 29.95kcal만큼의 방출되는 에너지를 미생물이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자 1몰당 이만큼 29.95kcal의 에너지를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산소성 박테리아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는지에 대한 반응을 보여드렸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화합물 그리고 다양한 전자 수용체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미생물들의 에너지를 얻는 반응들에 대한 이러한 델타 G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탄 생성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먼저 유기물이 분해되고, 유기물이 분해되는 식은 앞서 우리가 했던 식과 동일한 식을 찾아내면 되겠죠. 이 P 값을. 그리고 값도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고, 단 요 환원 반응에서는 앞서 했던 환원 반응은 산소가 전자를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메탄이 생성되는 반응에서는 산소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전자를 받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전자 수용체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때 이러한 메탄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 생성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유기물을 산소 없이 CO2를 전자 수용체로 활용을 해서 메탄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자, 두 반응식을 합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이때의 델타 G를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델타 G는 마이너스 5.5. 앞서 우리가 산소를 활용하는 미생물 같은 경우는 29.95kcal 에너지가 나왔지만, 이렇게 산소를 활용하지 않는 그리고 메탄을 생성하는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더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